안녕하세요. 용기를 내보려고 글을 씁니다. 지금은 새 출발을 하게 돼서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늦지 않았다고 잘한 일이라고 말해주세요. 제게 용기를 주세요. 29살에 4살 어린 25살의 남자친구를 만나 너무 행복하게 연애를 했어요. 다투기도 많이 다퉜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어디에 끼워 맞춰놓은 것처럼 너무 잘 맞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마음이 되었고, 여행도 취미도 너무 잘 맞아 추억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제가 31살이 되어 남자친구와 결혼을 얘기하게 되었고, 남자 쪽 집에서는 남자친구가 아직 결혼하긴 어리고 미숙하다고 4년 뒤에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 당시엔 그 말이 조금 서운했지만 저희 집에도 잘 말씀드려 놓고 4년 동안 변함없이 연애를 이어왔어요. 올해 드디어 예비 시댁에서 말씀하신 해가 되어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는 시댁의 허락을 받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죠. 근데 예비 시댁에서 저희 집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시고는 아버지의 사업상 보여주기 식으로 잡아놓은 근저당을 보시곤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남자친구 선에서 마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되고 저보고 직접 그 근저당에 대해 해명을 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잘 모르는 부분이라 해명하려면 부모님께 여쭤봐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결혼이 이렇게나 자존심 상해가며 해야 하는 것인지 몰랐어요. 결혼하면 저희 부모님 먹여 살려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예비 시댁에서 저에게 온갖 상처되는 말을 다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노후 준비 다 되어 있으시고 제 위로 언니 1명, 오빠 1명 모두 결혼도 하고 직업도 빵빵해서 부모님이 혹시나 노후 준비가 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예비 시댁에 도움 요청할 일 전혀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저희 부모님은 절대 그런 분들이 아니세요. 정말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제 편에 서서 제 옆을 지켜주는 남자친구 때문에 어떻게든 이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임신이 된 걸 알게 되었어요. 너무 두려웠지만 예비 시댁에 말씀드렸죠. 말씀드리자마자 전화가 와서 어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냐고 다 알아보겠다고 하시고 몇 주냐고 하면서 그럼 언제 가졌겠다고 하시며 일부러 임신한 거 다 안다면서 저에게 수치심의 발언들을 하며 결혼 절대 허락 못하니까 지우라고 하셨어요. 좋게 말할 때 지우고 헤어지라고, 험한 꼴 보고 싶냐고, 우리 집안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세상이 무너졌고 너무 무서웠어요. 어떻게 저렇게 쉽게 지우라는 말이 나오시는지, 저렇게 지우기 전날까지 거의 매일 전화하고 찾아오시고 지우라고 온갖 욕설을 다 하시며 돈이라도 바라냐면서 저를 더 바닥까지 끌어내셨어요. 저도 버텨봤거든요. 심장 소리까지 들은 아기를 도저히 지울 수가 없었어요. 돌아버릴 것 같았어요. 버티고 버티다 남자친구도 지쳐버렸고 15주 차에 지우게 되었어요. 저 혼자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남자친구가 지우고 싶어 하는 게 보이니 제가 버틸 힘이 없었어요. 지우고 나서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우리 딸 고생했다고 안아주시는 우리 부모님을 보며 이 악물고 버텼어요. 35살에 아이까지 지우고 제 몸이 많이 망가졌지만 예비 시댁에서는 괜찮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끝까지 저를 지켜준다는 남자친구는 어머니께서 너와 헤어지지 않는다면 알아 누울 거란 식으로 말씀하셨어 라면서 부모님 품으로 갔네요. 이렇게 허무하게 6년의 연애가 끝이 났어요. 헤어지고 나니 남자의 어머니는 드디어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하셨대요. 매일매일 그쪽 가족을 생각하면 너무 분하고 슬프고 제 인생 망가진 것 같아 두렵고 그랬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당한 거죠. 인사 온다고 주소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준 주소로 등기부 등본 열람해보고 저희 집에 대출받은 걸로 꼬투리 잡고 제가 알고 있는 대로 해명을 하면 저를 믿어줄 줄 알았냐고 하고 그 누구보다 남자친구는 제 편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6년이나 사귀고 내 편이었던 사람이 자기 엄마 편에 선 걸 저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인이 된 등기부 등본이나 대출을 더 이상 해명이나 변명 안 한 겁니다.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결론이니까요. 몸도 마음도 망가진 저를 보고 저희 엄마가 잘 헤어진 거라면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지금이라도 알고 헤어진 것은 널 위해서 너무 잘된 일이라고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가 그 사람들 평생 후회할 거라면서 조만간 너한테 다시 만나자고 싹싹 빌면서 연락 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영문을 모르고 있었는데 며칠 뒤 엄마 말처럼 전 남자친구가 자기가 오해였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너밖에 없다 이러면서 만나자는 연락이 오더라고요. 엄마한테 이런 연락이 온다고 무슨 일 있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처음에 등기부 등본 가지고 꼬투리를 잡길래 해명해 주려고 아버지 사업체 잔고 증명이랑 제 앞으로 된 아파트 입주권 계약서까지 준비를 다 해놓으셨대요. 아버지 사업주 때문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도 형식적인 거고 그래서 우리 사업체는 이러한 회사라고 안심시켜 드리려고요. 언니, 오빠 결혼할 때 저도 똑같이 해주고 싶다고 2억쯤 되는 빌라 사놓은 게 있었는데 저는 그것에 관해서 잘 모르고 있었고 현재 아파트를 한창 짓고 있으니 분양금을 더 내면 그 집에서 신혼집 하라고 하려고 했대요. 엄마가 바빠서 서류 준비가 조금 늦었는데 그새를 못 참고 전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희 집을 거지 취급하고 아이까지 지우게 된 거죠. 엄마는 너무 참담하고 괘씸해서 너희가 굴러 들어온 복을 스스로 찬 거다. 사실 우리 집 재산은 이 정도 된다 하고 제 앞으로 받은 분양계약서를 남자친구 회사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남자친구에게 그랬대요. 우리 아이보다 재산 더 많은 여자, 네 평생 다시는 못 만날 거라고. 우리 애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진짜 거지는 인성도 안 된 너희 모자라고. 엄마가 저 대신 할 말 다 하셨대요. 저희가 지방이라 그렇게 부자는 아닌데 잔고 증명이 20억이 넘어갔었나 봐요. 제 아파트는 분양금을 더 내야 하긴 하지만 현재 시세가 7억 정도 된다고 하고요. 남자친구가 연락 오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하니 원래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하고 남았던 마음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모질게 말하며 아이까지 지우게 했던 남자친구와 그 엄마는 회사 앞까지 쫓아와서 할 수 없이 만났네요. 자기 생각이 짧았다. 내가 잘못했다. 아기는 다시 가지면 되니까 다시 결혼 추진하자 하더라고요. 저한테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만들고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아픔을 주워놓고 아주 뻔뻔하게 두 모자가 저를 보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 뱀 같은 혀를 잡아 빼버리고 싶었어요. 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했어요. 거지 같은 당신 집구석, 당신 같은 사람이랑 가족으로 엮이기 싫습니다. 정말 거지 같은 당신 아들 데리고 내 앞에서 나가세요. 라고요. 그 순간 남자친구 어머니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다 자기가 잘못한 거고 자기 아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나랑은 연 끊고 살아도 되니 자기 아들과 결혼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비굴하게요. 거기다 남자친구는 나는 너랑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싶었다고 엄마 때문이라고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 순간적으로 뺨 한 대 때렸습니다. 네가 무슨 염치로 내 아이를 입에 담을 수 있냐고. 네가 사람 새끼냐고.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아빠인 것보다 아이는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축복이었다고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까지 비굴할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다시 한번 더 찾아오면 경찰 부른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나랑 헤어져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조차 사치고 너무 힘들기에 언제까지나 쓰러져 있을 수 없기에 이제 일어나 보려고 해요. 이것 또한 지나가겠죠. 이렇게 힘든 만큼 배로 행복해질 수 있겠죠. 인생 선배님들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그 남자보다 제가 100만 배 행복할 거고 그 가족들보다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할 거라고. 저 이제 꽃길로 가고 있는 중이겠죠. 들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댓글입니다. 님, 그거 위자료 청구 가능할 겁니다. 물론 그 악마 같은 인간들 보는 게 힘들겠지만 정신적 피해 보상 있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이대로 지나가 버린 님의 청춘이 너무 아깝고 아프잖아요. 지금이라도 소송하세요.
자기 자식의 아이까지 지우라는 사람이 어디 정상인가요? 만약 결혼했으면 평소에 의리되어서 지옥 속에서 죽지 못해 살았을 거예요. 인생 별거 없어요. 마음 편한 게 최고죠. 승리는 지옥문 앞에서 돌아왔고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으니 씩씩하게 또 살아봅시다. 빠져나온 것을 축하드리며 몸 잘 추스르고 이기세요. 그런 인간들 때문에 글쓰니 몸이 망가져서야 되겠습니까? 얼른 털고 일어나서 보란듯이 잘 사셔야죠. 똥차 갔으니 벤츠 오겠죠. 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온 걸 축하드려요. 몸도 빨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에게 더 투자하세요. 처음부터 허락할 마음 없었던 듯. 글쓴이가 눈치 없이 그걸 몰랐을 것 같네요. 처음부터 헤어져라는 말을 못해 아들이 어리니 몇 년 뒤라도 좋으면 다시 결혼해라 이 얘기 한 듯 하네요. 그러다가 여전히 감정 좋고 임신까지 하니까 본색이 나온 거죠. 인과응보, 앞으로 보란듯이 행복하게 사세요. 다 돌려받게 돼 있습니다. 전혀 늦은 나이 아니고요. 훨씬 좋은 사람 찾아올 거예요. 쓰레기들은 최대한 기억에서 지워버리세요. 마음의 상처가 오래 갈까봐 걱정이네요. 전 아이를 둘이나 잃고 무뎌졌지만 가끔 미안할 때도 있고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살다 보면 사라진다고 하니 힘내세요. 아이에게 미안하고 몸도 마음도 많이 다치셨겠지만 6년이라는 시간보다 많은 날들이 남았고 그놈이랑 더 엮였다면 더 험한 일도 봤을 거예요. 지금은 악마 같죠? 털어내고 이겨내면 언젠가는 고마운 순간이 옵니다. 제가 20대 집안 휘청하고 개뿔도 없는 전 남자친구 엄마 아빠한테 굴욕당하고 그때는 몰랐어요. 헤어지고 회사 일도 너무 잘 풀려 승승장구하고 우리 집도 안정되고 그러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시간 지나서 생각하니 너무 고마워요. 힘내세요. 결혼 성사 됐어도 살기 힘들 것 같은 집구석이네요. 잘 헤어지신 것 같아요. 그런 집구석은 그 누가 들어가도 버티기 힘들어요. 저런 놈이랑 6년 낭비한 시간이 아깝다. 진심,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닌데 늦게라도 탈출하셔서 다행이에요. 말만 들어도 끔찍하네요. 축하드려요. 쓰레기 집안 잘 걸은 거죠. 아기 좋은 곳으로 갔을 거예요. 인연이 아닌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맙시다. 제가 10살 더 살았는데 저도 비슷했어요. 좋은 남자 별로 없고 좋은 시댁은 더 없었어요. 여자를 진심으로 깊이 사랑하면 자기 부모 반대 따위 신경 안 쓰는 게 좋은 남자예요. 이겨내요. 1년 안에 헤어지길 잘했다고 느끼는 순간이 갑자기 와요.